반도체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정말 반도체가 가야지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장들이 다 거기 포진되어 있어서 긴급 점검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반도체 대장. 이 종목이 가야지 다른 종목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김덕호 FA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85점입니다. 오늘 들어가셔도 충분하게 매력 있는 가치입니다. 85점. 7.8개 신의 한 수로 승부 본다라고 코멘트 주셨는데 네, 이제는 정말 믿어도 될지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쫙 밀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부터 사고 보자 한 게 바로 삼성전자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세계 주식 시장 기준 삼성전자가 역대급 저평가 그리고 디램 바닥 상승 전환 3분기 예상 실적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잘 보셨는지 한번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나스닥이 상승하고 또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른 배경 중에 하나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 있잖아요. IBM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차세대 GPU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GPU 관련돼서 아마 말씀을 나눠보자면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래픽 관련 장비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 내장을 했을 때 어떤 영상이라든가 게임 그리고 어떤 각종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돼서 필요한 요소 부분들이 특히 이런 GPU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소가 나오는데요. 앞서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 연산 처리 장치인 CPU에 대해서 어떤 이제 수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서 한마디로 제가 7.8기 이후에 어떤 이제 신의 한 수를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마찬가지로 EUV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들을 확충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어떤 개발을 박차를 나아가고 특히 이를 더불어서 나노 7에 해당되는 이런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던 GPU 관련된 소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 엔비디아에서 내놓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RTX 3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화질이라고 하면은 8K 즉 엄청 8000화소 대비로 해서 굉장히 빠른 그리고 깔끔한 해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앞으로 24일 날에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런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언택트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그리고 영상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수요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기대치가 오늘 상승 탄력을 보이지 않았나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방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하반기에 D램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실적에도 분명히 좋을 테고 또 여기에 화웨이 제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전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반도체를 꼭 들고 가야 될지 85점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는 이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격 조정이 나타난 이유가 또 한 번 시장에서의 어떤 확산 우려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또 진행되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인데 지난 2분기 때는 오히려 D램 가격들이 다시 소폭 상승을 했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경기 재개가 되면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반도체 가격은 시장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들은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반사적인 수혜로 하위 것을 가져온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GPU뿐만 아니라 CPU가 같은 이런 디지털 장비, IT 전반에 대해서의 침투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게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투자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차 선으로 돌파는 이제 6만 원 선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손절 가격으로 5만 5천 원 선을 제안을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 특성상 이제 5천 원 단위의 어떤 가격 구간에서 굉장히 보합에 몰려 있거나 혹은 그 이후의 돌파 여부에 대해서 또 시장이 또 전환 국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5만 5천 원으로 조금 보수적인 입장 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점수는 85점 높은 거에 비해서 목표 주가가 6만 원이면 조금 낮지 않나 싶기도 한데 보니까요. 다이와에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8만 2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무려 50% 오를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2배나.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82,000원에 대한 거는 정말 뭐 1년, 2년 뒤를 이야기한 걸까요? 왜 나온 걸까요? 저는 오히려 1년 뒤, 2년 뒤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1년 안에서는 충분하게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 가격이요? 네,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미 대선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바이든 정권의 어떤 진입과 더불어서 증시 전반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반으로 한다면은 앞으로의 파운드리라든가 특히 어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전을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산업들의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여전히 어떤 대만의 TMSC 같은 이런 어떤 대형사에 비해서 조금 2위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의 석권율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나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살아나니까 코스피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하반기 반도체주 무조건 필수로 꼭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인가요? 저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오히려 더 매수의 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서의 매도 전략보다는 중기, 장기 이후에 어떤 보유 전략으로 가신다면 충분하게 기회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럼 앞으로 나올 세 가지 종목에서 또 중장기 매수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DB하이텍이에요. 꿈의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했습니다. DB하이텍은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이유는요? 일단은 굉장히 조금 점수는 다소 삼성전자보다 떨어지지만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들, 저평가는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날개를 달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주가 계속된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최근 못 오른 이유는요.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안에서 DB하이텍 주력인 8인치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해서 DB하이텍 매출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우선 악재로 좀 작용한 것 같다라고 분석하신 수도 있고 또 파운드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하이닉스가 과연 기술력이 있을까? 돈만 있다고 되는 거면 중국이 1등이지 아니야. DB하이텍은 기술력이 있어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불구하고 상반기 꿈의 영업이익률 30%를 달성했는데 파운드리 때문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좀 2분기 실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률이고요. 실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2,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70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부분들은 특히 56%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소개를 드린다면 여전히 어떤 DB하이텍의 어떤 발전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평가가 적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 오히려 모멘텀들은 충분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 국면의 시장의 해석이다 보니까 기업의 평가가 좀 더 약소하게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개국 공신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소규모 생산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DB하이텍의 주가가 더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장 국면에서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의 시장 공급 부분들이 다시 축소가 됐을 때 공급에 대한 가격 하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생산 라인에 대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어떤 상대적인 생산 라인이 또 증설되는 효과까지 나타났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DB하이텍에 있어서는 견고한 시장성으로 평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이 신뢰를 필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다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DB하이텍만큼 신뢰성이 큰 회사는 없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럼 파운드리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막 공부하면서 가는 팹리스 파운드리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파운드리 쪽으로 집중 맞춰봤을 때 DB하이텍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되게 보수적인 입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1차적인 목표선으로 저는 39,000원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한번 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떤 화웨이 축출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즉 결국은 어떤 이제 화웨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중국과 미국 시장 전반적인 갈등이 시작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기 선행이라는 부분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되었던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업종 지수가 그래도 다소 양호하게 54포인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즉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요. 1차적인 돌파선은 39,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도 지금 딱 고가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39,000원의 목표 주가 전고점 뚫어낼 것이다 이렇게 주셨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솔브레인 홀딩스예요.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이제 분할이 됐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어요? 저는 90점 부여하겠습니다. 90점. 90점이면 저 높은 가격이라서 거의 뭐 현재가 바로 매수하세요 이 말처럼 들리는데 전차 나가신다 실적만 기다리자라고 한 줄 평 써주셨고요.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오늘 오르는 이유로 아베 이어 스가 요시히데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면은 일본의 한국 규제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국산화 소부장주들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니 시장 매출 증대 유망 종목이다라면서 실적을 꼽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게 솔브레인 홀딩스가 보니까 반도체 부분이랑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크게 좀 나뉘어지는데 하반기부터 가장 기대가 되는, 개선 기대되는 종목은 좀 어디일까요?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이제 기존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화학 재료들을 이렇게 좀 자주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LCD 부분에서에 대한 비중들이 좀 높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부분들은 단기간에서의 회복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지금 OLED를 내주고 LCD를 가져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국에서는 LCD 부분들에 대한 비중들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내사로서 이제 또 유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해석으로 되고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사가갈 어떤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삼성전자와 같이 어떤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감안을 했던 어떤 이제 미세 공정 관련해 있는 반도체 재료들이 훨씬 더 평가가 견고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말씀드리지만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 급격하게 뛰기보다는 좀 더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서 보신다면은 견고한 수익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이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부각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마찬가지로 네. 2차 전지 부분들이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트렌드와 그리고 그린 뉴딜까지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랑 솔브레인도 이제 국산화 소부장으로 주목을 받다가 분할 재상장하고 그리고 한방 오른 다음에 네, 그렇죠. 다시 추락했어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솔브레인 홀딩스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구간 매수한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65,000원 보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현재 이제 마찬가지로 상장 효과는 충분하게 좀 감안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같고요. 다만 네. 이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내용처럼 일본에서의 어떤 외교적 리스크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어떤 반사적 수혜 부분들 더 나아가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확장 국면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정말 팔방미인과 같이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서요. 다만 급등을 노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진득한 성장에 대한 기다림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좀 높네요. 65,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 45,000원, 가장 높은 90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반도체 관련주 심텍을 한번 볼게요. 패키지판 호황 때문에 심텍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김덕호 FA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75점입니다. 점수는 낮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데 점수는 낮아요. 무언가 하니까 사기는 애매한 요인이 있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죠. 토론방에 들어가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나스닥 지수 반도체주들 많이 올랐고요. 대체 심텍이 왜 코리아 서킷보다 평가가 낮은가, 수익력이나 앞으로 수익의 안정성을 봤을 때 비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 메모리 모듈 PCB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심텍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사실 심텍에 대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앞서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으로 또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많이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두
회사에 대해서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인쇄회로 기입하는 제조사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DDR4, DDR5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이 회로 기판 자체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메모리 모듈 PCB라든가 아니면은 DDR4에 들어가는 이제 BOC 그러니까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PC 컴퓨터 중에서 3대 중 1대는 다 심텍에서 만들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텍도 한번 가격 조약 세워볼게요. 이 종목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보다 50%나 넘는 실적을 내놓았거든요. 3분기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격은요? 우선은 이제 1등 공신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PCB 중에서 서버 모듈입니다. 즉 앞으로의 어떤 이제 전산화 부분들, 언택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처리망에 대한 어떤 속도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양적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듈도 결국 서버 부분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지 않았는가라고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금융사 회사들도 실제로 이런 서버 모듈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높은데요. 이에 더불어서 앞서서 소개드렸던 삼성전자의 그래픽카드 수요들, 즉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수록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23,000원으로 보다 탄력을 좀 더 높여보자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8,000원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 횡보 구간에서 또 한번 발이 묶이는 부분은 조심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3,000원, 순저가는 18,000원.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다 좋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주 꼭 가져가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